혜라님 최근에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간 10만 명의 관객이 네.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임영웅 씨의 팬분들이 아무래도 좀 막 40, 50대 분들도 많으시고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으시니까 진행 요원이 이렇게 업어서 그 할머니를 막 자리에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객을 많이 배려하고 그 축구장 뭐 잔디도 보호하고 했다는 그런 미담들이 굉장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수 임영웅 씨가 이렇게 엄청난 미담 제조기이고 성공적인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자기가 가진 마음은 언젠가 세상에 꼭 나오거든.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이 그립고 아버지한테 효도 못했던 한이 있겠지. 그런데다가 엄마가 혼자 일해서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한테도 얼마나 효도하고 싶었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임영웅은 물론 노래하고 콘서트를 개최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나타나잖아. 만약에 다른 일을 했어도 그 분야에서 그 마음이 나타났을 거야.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늘 실현하고 싶었고 가졌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쁜 마음을 가지게 된 건 가정교육 덕분이지. 가정교육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면 인사하고 뭐 나갈 때 들어갔다 나올 때는 꼭 손발을 씻고 뭐 예의 바르게 어떻게 형식이 아니라 인정해주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주는 마음. 그걸 쓸 때 가정교육인 거야. 절대로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자식이 잘못되는 일이 없고 엄마한테 인정받은 자식이 사랑 못 받는 경우는 없거든. 근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부모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면 영웅이라고 적겠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들 하나 보고 사실은 제가를 안 했거든. 처음에 이렇게 뜨기 시작할 때 텔레비에 나와서 그 가족이 셋이 이렇게 할머니랑 엄마랑 임영웅이랑 식사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왕자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걸 온 식구가 공통적으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느낌? 그러면서 내가 저런 마음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손주를 왕자님이라고 여기는 왕자님이란 게 진짜 무슨 일국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우리의 되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여요. 임영웅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지 소중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국민적인 이제 왕자님, 히어로가 돼서 국민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효도하는 그래서 미담이죠. 효도하는 자식을 보면 옆집 사람들도 행복하잖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이걸 보면서 나는 사실은 요새 왜 김호중 씨 네. 논란 일으키잖아. 그 김호중 씨가 너무 생각나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가정교육 한 자락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떤 가정교육?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널 사랑하고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이 마음을 받은 적이 없거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웠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요새 뭐 학폭 논란까지 오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게 김호중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학폭을 한 게 아니에요. 학생 시절에 학폭하는 건 부모가 보호하는 마음을 써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약자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느껴.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딱 약자 마음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 쓰게 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쓰거든. 그 마음을 쓰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어마어마한 거지. 보호받지 못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약자의 아픔이 그렇게 학폭까지 만들었고 지금 뭐 임영웅 씨랑 비교해서 노래 실력은 사실은 팬들이 각자 얘기하듯이 분야만 다를 뿐이지 이 사람도 엄청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 마음 한 자락 네 존재가 소중하고 너를 우리가 지켜줄게. 괜찮아.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걸 인정 못 받아서 이분은 지금 전 국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그 마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았으면 막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렇지. 이 일도 빨리 종결이 됐을 텐데. 그렇지. 만약에 이명웅이라면 어땠을까? 물론 술 먹고 운전도 안 했을 것이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그 차주를 불러서 사과했겠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 그건 자신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 자기가 실수 저지르고 수치 떨고 나서 도망치지 않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약자 마음이 세면. 특히 보호받지 못한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도망가. 김호중 씨는 그거였던 거야.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마음.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나는 아기 마음. 그게 있었거든. 그 마음이 딱 올라오니까 그런 실수 앞에서 자기 잘못 앞에서 도망친 거야.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그냥 기꺼이 인정하고 차주 불러서 잘못했다고 하고 배상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차주가 신고하고 음주운전으로 했더라도 경찰서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봐주겠지, 경찰들도. 그렇죠? 근데 그 고집 부리고 자기 약자 마음 안 보려고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가해자를 한 거야. 많은 부모들이 가정교육한다고 비싼 옷 사입히고 내 자식 편들어주고 그리고 막 학원 보내고 그리고 엄격하게 훈육하고 또는 그게 가정교육이 아닌 거예요. 인정해주는 게 가정교육이야. 너는 우리한테 엄청 소중한 자식이다.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네가 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공주와 왕자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걸 먼저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할 때는 죄는 혼내주되 이 아이 자체를 인격을 모독하지 않아야 돼. 인격을 모독하면서 너 같은 애를 내가 왜 낳니? 이렇게 얘기할 때 존재 자체가 무시당해서 보호받지 못한 약자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 아기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내 존재는 이렇게 열등하고 악하고 나쁜 존재야 해서 자기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실수일 뿐인데 이 실수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지 세상이 날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거든. 세상은 다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팬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잖아.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그랬으면 다 용서했을 텐데 자기 마음만이 자기를 용서 안 한 거야. 자기 가해자만이. 팬들은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국민들은. 근데 열혈 팬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 모습조차도 다 감싸려고 하잖아.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용서를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하는 그 가해자 마음은 어떨 때 생기느냐. 인정받지 못한 사람. 부모한테 소중한 자식으로 인정 못 받고 버림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너 이거 잘못했지?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인격까지 모욕하면서 너 같은 애는 누굴 닮아서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너 자체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크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아이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훈육을 똑바로 해서 막 혼내키면 되는 게 아니고 또한 무조건 우리 아이라고 감싸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는 소중한 존재가 맞다는 거. 절대 너 자신을 수치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는 정말 필요한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또한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용기이고 네가 그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거나 너는 정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너의 잘못일 뿐이고 참회하면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믿음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야. 김호중 씨는. 그래서 너무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태도가 잘못돼서 혼내주려고 쇼츠에서 버럭버럭은 했지만 이명웅 씨가 콘서트에서 막 그렇게 히어로로 인정받을 때 이 사람은 차가운 유치장에 교도소에 가야 되잖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한테 가정교육 한 자락, 그 마음 한 자락 받는 게 인생의 다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 무조건 엄격하게만 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가해자를 만드는 게 아닌 소중한 존재로 네가
여자든 남자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네가 열등하든 우월하든 세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느끼든 너는 나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 그걸 마음 가슴으로 본인이 자식에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잘했을 때는 칭찬, 잘못할 때는 혼내주되 칭찬했다고 해서 네 존재가 막 하늘에 올라가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해서 네 존재를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실수했을 뿐이고 네가 좀 남보다 좋은 재주를 부렸을 뿐이라는 거. 그걸 인정시키면서 훈육을 할 때 정말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고 인생이 좋아진다는 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그 윤 대통령도 연일 이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네요. 어린 시절에. 그렇지. 정치인 중에서 사과를 못하는 분들은 보호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도 그 보호받지 못한 아픔 때문에 제가 처음에 위슈 시작할 때는 이분을 좀 지켜주고 싶다. 지켜줄 수 있다는 건 이분이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가 마음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해서 그분이 내 말을 따를 때 안전했거든. 근데 안 듣잖아. 안 들으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사과를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못하면 점점 국민적인 여론은 끌어오르는 거야. 왜 못할까? 너무나 두렵지.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그 아기 마음이 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셨지만 아이를 굉장히 엄하게 훈육하신 것 같아. 아이를 너무 엄하게 훈육하면 아이는 되게 두렵고 부모가 보호자보다는 가해자로 느껴져. 혼나는 게 무서워.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날 안 버려. 대신에 이건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뿐이야.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훈육을 하면 그냥 무섭기만 하고 부모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고집 부리는 가해자가 세지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진짜 버림받을까 봐 미안하다고도 못하고 내 잘못을 인정할 만한 용기가 없어. 너무 무서워. 의지할 데가 없다고 느끼죠. 마음이, 약자 마음이 커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아파져 왔어. 그 마음 한 자락 때문에. 근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 자체, 물론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가 훌륭하지.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의 가정교육. 물론 그분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본 정치인 중에는 가장 정상적이란 말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또 인정할 줄도 알고 그렇다고 남이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심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반듯한 행보로 보이는 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인격적으로 존중한 거야.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분명히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수치를 떨질 않아. 막말을 한다거나 민주당 의원들 막 수치 떨 때 보면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존재를 무시당한 사람이 그렇게 수치 떨거든. 그리고 남한테도 심하게 막말로 수치 줄 때, 비하 발언할 때, 여성 비하 발언 막 짐승에 빗대는 비하 발언 이런 거는 전부 남을 수치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건 뭐야? 존중받았다는 거야. 또한 정도를 걷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심하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행사장에서 뭐 이재명 아웃 이런 걸 쓰고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팬들이 왔을 때 그걸 좋아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아니다. 접어서 자기 무릎에 이렇게 놔서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면서 또 상대방을 갖다가 너무 수치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는 참 아, 이분은 존재를 소중하게 인정받고 안 해야 될 거는 또 혼났구나. 안 해야 될 거 남을 너무 수치 주고 무시하는 거는 부모가 지적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너무 수치하고 무시하는 건 또 안 하고. 그게 올바르게 교육받은 분의 태도거든. 그래서 높게 평가하는 거지. 하지만 이분도 등판해서 또 정치를 하다 보면 하지만 나는 이분은 귀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 그게 참 중요해. 김호중 씨도 팬들이 또는 국민들이 막 질타하면서 얘기할 때 기꺼이 들어주고 빨리 돌이켰어야 되거든. 아유 딱하지. 근데 그럴 정신도 없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그 사소한 마음 한 자락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도 대단한 걸 배울 필요가 없어. 꼭 서울대 막 가고 막 의대 법대 나오고 막 MBA 나오고 외국의 하버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꼭 연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로 연설 못하면 통역해 주는 사람 다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행보를 해야 돼. 건전하고. 그렇잖아? 국민 세금으로 초밥 먹고 외국 샴푸 쓰고 밥값을 소고기를 몇백만 원 먹고 부적절하게, 그렇지? 그리고 국민 보는 앞에서 부인이 남편한테 하지 않아야 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너무 내 부인을 감싸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수치고 적절해야 돼, 언행이.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 건전하고 상식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사회에 쌈박질이 사라지거든. 그렇죠? 내 편만 맞다고. 욕심 부리면서 무조건 나는 맞다고. 거기에 논리나 궤변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MBA 나와도 궤변을 늘어놔. 필요 없는 거지, 그치? 옥중에서 서신을 막 읽고 출마한다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게 코미디인가. 정상적이고 상식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소중하게 대접받되 잘못한 건 혼나고 잘한 건 칭찬받는 건전한 상식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자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나타난 거야. 뭐 대단하게 많이 배우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치? 한글 읽고 산수에서 동계산할 줄 알고 그다음에 인간을 대하는 태도만 제대로 배웠으면 인간을 존중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용기와 상대를 이해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상대의 잘못은 용서해주는 아량 이런 거 몇 가지를 배우고 상식선에서 살면 다 하는데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뺏고 1등하고 남 이겨먹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중요시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돼. 위대한 이슈 구독자님들이 그걸 회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정치인을 뽑고 그 눈으로 건전하게 질타를 하고 내 편이라도 그 눈으로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도 좀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국민이 어린 아기들한테는 가정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효도를 하고 잘못된 건 고쳐드리고 이런 건전하고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서민이나 대단한 분이나 할 거 없이 마음 한 자락이 그렇게 중요하다. 위슈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사회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